시간을 보고 받았고, 그러면 현 시간부로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해라 이렇게 한번 지시를 할 때 이게 사실은 계엄 과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계엄 과장이 단독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것이 쭉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과정을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사단으로부터 복장이나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 한영철 중령한테 권영환 계엄 과장이 전투복 착용에 총기 탄약 미휴대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차량은 출동할 수 있게 준비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결심이 필요한 내용들이 자꾸 생겨요. 그 이사단과의 관계에서. 이런 점을 보면 계엄 사령관인 증인이 거기 계신데 뭐 없으신 것도 아니고 계신데 증인한테 보고가 돼서 이러한 그 결심받을 사항들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갔던 걸로 보이는데 증인 진짜 모르신 게 맞으십니까? 모르는 게 맞고, 그때는 제가 전투통제실, 결심지휘실, 현관복도, 대통령실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그 4층에 내려간 적도 없습니다. 예, 뭐 실무자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접점이 없었습니다. 접점이. 예, 알겠습니다. 정치실장도 접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는 더더욱더 접점이 예,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이창규 감사님. 네. 반대신문 51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52사단, 62사단은 수방사 예하 부대인데 거기에 있는 부대는 고려 상황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 라고 증언하셨고, 그 의미는 계엄 임무 수행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예, 수방사령관이 활용하는 개념이지 제가 가타부타 할 병력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계엄사에서 미리 준비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필요하면 수방사령관이 작전에 필요하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다 이런 의미로 증언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관심도 없고 그런 52, 56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들은 인식 자체가 없다는 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 임무 수행군에 편성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병력이 언제 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미리 파악하는 게 뭐 꼭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병력 경력 지원하고 난 다음에 쭉 흘러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보고하거나 논의하거나 접점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증인의 말은 그런 걸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한 예. 기억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외야 부대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제시간이나 불확실성 이건 제가 잘 터치를 못하고 이 사령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반대신문 31-4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인 피고인과 조지호가 통화한 시점인 23시 15분경에 대해서 당시 실제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 가능할 때여서 굳이 담을 넘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예.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인 피고인과 조지호가 통화를 한 23시 15분경에 실제로 국회의원 등이 담을 넘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전개된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청은 2024년 12월 3일 23시 7분경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허용하였는데 국회 경비대 당직 제대장 정성채의 증언과 국회 경비대 근무 일지를 보면 실제로 국회 경비대는 23시 14분경부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쪽은 전혀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럼 국회의원들 말고 국회 출입증 소지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울청이 2024년 12월 3일 23시 15분경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실제로는 23시 24분경부터 출입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일 23시 14분경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경찰들이 국회 앞을 차단하고 있어서 국회 2차 봉쇄 시각인 23시 37분경까지 사이에 23분밖에 안 되는데 이때 국회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국회 출입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시간대에만 가능했던 상황인데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전혀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회 출입증 소지자들의 경우에는 23시 15분경 때에는 담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23시 15분경에 촬영된 CCTV에 보면 월담자들이 경찰에 의해서 제지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백건문. 네, 예. 그 내란이 아니고 폭동이 아니다라는 증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 그 당시에 포고령 발령할 때 포고령을 여러 번 윤독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 그러면 그 포고령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는 정치 활동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금지하고 뭐 심지어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에 대해서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 그 내용을 읽어보는 보통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증인은 포고령을 발령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굉장히 무겁게 느꼈고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서 뭐 어떤 분은 법적 검토를 했냐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고 또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섬뜩한 내용들이 있어서 체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체크했고 그랬을 때 그걸 받는 사람의 느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해보고 이걸 제대로 내리는 거 맞냐 이런 쪽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당시에 그 군의 헬기가 군인들을 태우고 국회의사당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TV로도 보고 그리고 실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못됐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국회로 달려가고 그 과정에서 그 시민들이 많은 공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예, 그때 좀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셨어요? 그게 이제 TV가 한 00이 30분경에 열렸고 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실을 구성할 때는 제가 뒤에 TV에서 못 봤지만 보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인도 당시에 그렇게 국민들을 공포나 이런 거에 몰아넣을 정도의 계엄을 선포할 전쟁이나 그 사변이나 이런 상황이 없다는 건 증인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전쟁하고 그런 상황보가 된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게 결국은 국회에서 해제가 됐다면 증인은 그 처음에 계엄 사령관이야 그냥 본인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엄 사령관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최소한 결심 지원실이나 이런 데서라도 이 계엄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건의해 볼 생각은 안